여야 의원들 한 분씩 초대해서 좀 방담하면서 접점은 없는 것인지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또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오늘 18대 대선 치러진 지 1년 되는 날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1년 전 12월 12일 어떤 기사들 있나 봤더니 북한이 그때 미사일을 쐈었고 대선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그것이 처음 불거지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정원 댓글 사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의 직원, 바른말 많이 하는 두 의원,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 민주당 김영환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너의 고정 패널 두 분입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또 일들이 있었고 긴급 뉴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1년 전 12월 19일 또는 12월 12일 그때 두 분은 뭐 하고 계셨고 심정이 어떠셨었나요? 저희 여당부터 장유유서입니까 아니면 여야 순서? 장유유서로 하시죠. 장유유서로 하시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고 네. 그때 저는 이제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지난 선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쓴소리도 하고 뭐 조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맞아 떨어져서 결과가 제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네.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1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연장전, 대선 연장전 하듯이 연장전 뭐 한 15분만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빨리 끝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정치인으로 정말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그냥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의원님은 저는 그때 당 선대위에 대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선에서 우리 후보를 홍보하고 또 왜 우리 후보가 돼야 되는가, 새누리당이 집권해야 되는가 이걸 열심히 설득하고 했던 일인데 당일 오전에 여론조사가 우리가 지는 걸로 나와서 사실 9일 날요. 개표 당일 초상집이었죠. 넘어가나 보다. 근데 이제 오후에 또 개표하면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 극적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죠. 네. 우리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 많겠다. 나라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은 또 선거 막판에 야당 진영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노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고 이제 득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권이 넘어가면은 이 친노 정권 부활이 되겠다. 옛날에 우리가 참 무능하게 생각하고 분열주의적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나라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된 데 대한 안도감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선거 끝나면 모든 걸 이제 정리되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원인 진단이나 좀 들어보죠. 크게 보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도의 결함. 제도요. 또 하나는 정치 풍토의 문제. 그러니까 현재 이 권력 구조, 권력 제도, 헌법 제도가 우리 이 발전된 시대에 그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 있고 또 분권화되어 있고 또 자율과 이 창의가 이렇게 그 평만한 이 시대에 안 맞는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두고 죽기 사기로 안 싸울 수 없는 그게 너무 많은 것이 그 권력에 너무 많은 것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안 싸울 수가 없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걸 위해서 맨날 또 싸워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직도 말하자면 계절은 여름인데 겨울 옷에 꽁꽁 묶여가지고 의원님 말씀드린 것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폭발할 것 같은 현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치 풍토가 여전히 이 배제하는 독점하는 시대는 분권의 시대고 또 협업의 시대인데 권력 분산의 시대고 협업의 서로 손 맞춰서 일해야 되는 시대인데 정치 풍토는 독점하고 배제하고 이기면 다 우리 거고 니들은
접근하지 마. 이게 다 우리 거야 하는 예. 같이 참여시키고 상대의 존재나 상대의 또 영역이나 이걸 같이 인정해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정치 풍토로 아직도 안 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거꾸로 더 심화돼 가지고 선거를 할 때마다 승복하고 축복해주고 힘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그 더 불복하고 또 조기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심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네.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위기고 네. 헌정 질서의 위기고 국가 발전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처음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출범 전후로 해서 그때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 아닙니까? 그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발목 대신 손목 잡겠다 하고 나름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점점점 흘러가면서 보니까 뭐 인사에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탓이든지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더 큰 것이냐? 아니면 야당의 책임이 더 큰 것이냐? 이거 한번 좀 따져본다기보다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크시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이 이슈가 된 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건 누가 봐도 여당 의원들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전국 운영의 책임은 여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계시고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끌다가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밀려왔다고 생각합니다. 1년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5년 단임제를 하고 있는데 5년 단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만 초기 한 2년 동안 집중적인 개혁해야 되고요.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공감들 샀던 정책들을 밀고 가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그 댓글 이것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예, 그것도 이 공론만 하다가 이 중요한 시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위기에 와 있고 남북 관계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 와 있고 거기다가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정치권이 지금 국정원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당의 책임이 있고요. 또 야당도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 정계 은퇴하시고 영국에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당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낙선한 후보가 하셨거든요. 예. 내심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대통령이 일하시게 해드리고 여당이 개혁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국정원 이것도 특검 이거에 이제 막혀갖고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걸 털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만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세요. 그 당시에 주역이 1년 전 주역이 세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현재 대통령, 문재인, 안철수. 이 세 분들의 그 지난 1년을 좀 한번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그 선거 당일날 삼성동 집에 치과하셨는데 여론조사 출구조사 이런 것들 나오고 할 때 거의 지옥하고 천당하고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우리 교회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정말 대통령 되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찍지 않았던 48%의 국민들의 염원까지 받아서 국민 통합하고 지역 통합하고 하시겠다고 한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야당 대표 부르고 또 야당 대통령 후보도 부르시고 해서 차도 나누고 협조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정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재인 우리 후보님은 48%의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대선 댓글과 이 전국을 끊고 넘어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로 대선 불복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러나 지금 잘못됐던 이런 국정의 혼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빨리 단언을 내려서 이걸 해결해 달라 이런 스탠스를 가져주면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 빼놓으셨는데요. 한 분 빼놓으셨습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물론 이제 그때 주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치에 뭔가 밑거름이 돼서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과욕을 부리지 말고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막 격돌하고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의 완충 역할을 또 균형자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잘 했습니까? 1년 동안 그 역할을? 뭐 안철수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분은 뭐 지금 뭐 적응하는 과정에 있고 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좀 기대는 되십니까? 그 위험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없었으면, 후보가 없었으면 대선이 성립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일화라도 선거 당일까지 그렇게 선거가 박빙으로 가게 된 것은 안철수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선을 꺾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없이도 민주당이 개혁해가지고 쇄신해서 국민의 대안정량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안철수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이 부진한 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민주당의 개혁, 민주당의 자성을 얘기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 의원님의 세 분에 대한 평가, 1년의 평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비교적 지금까지 정말 사심 없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국가 발전시키겠다는 그 염원 하나로 좀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오셨고,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비교적 잘 나오고 초기보다도 더 그렇게 기복은 있지만 더 잘 나오는 배경은 기본은 저 대통령은 사심이 없는 분이다. 애국심으로 뭉친 분이고 가식 없이 일하신다. 헌신적으로 일하신다는 데 대한 믿음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면서 또 정부에 부족한 거나 잘못 실수 시행착오가 있을 때 사전 예고를 하거나 사후에 빨리 수습해 주거나 하는 이런 뒷받침 기능을 충실하게 지금 못하고 있고 행정부도 보면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뭘 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면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께서 정말 사심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지를 보내주시지만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지나면 성과를 국민들이 보려고 하거든요. 성과를 기대하는데 그 성과가 안 나타나면은 이게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성과가 나타나려면은 야당의 지원, 여당의 그런 지원과 협력과 또 비판과 견제, 또 정부의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자발적인 일해 나가는 이것이 필수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에 우리 김영환 의원님도 똑같이 말씀하셔서도 이야기했던 게 국정 운영 기조가 1년쯤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국정 운영 도움받을 수 있는 정치 환경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야당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빨리 전환시켜야 되고 지금처럼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 대통령이 손해고 국정 운영의 손해다. 또 여당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갖도록 해야 되고 정부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문재인 후보는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좀 기대가 컸었는데 그 이후로 대선 이후 1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계속 실망입니다. 저는 첫째 권력욕이 없으신 분,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진지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뭐 이념적 편향성이 없는 중도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요즘 보면 그 셋 다가 다 뭐 내적인 요인인지 외적인 요인인지 모르겠지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이제 보이시는 것 같고 중도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이념적으로 좀 편향되신 것도 같고 말씀하는 게 야당의 48%나 얻은 지도자로서 전국 꼬인 정부를 풀어가는 역할이 아니라 이걸 더 꼬이게 하고 정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으셨으면 싶고 노무현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좀 대변인 따로 계신데 해야 되겠습니다. 역지사지를 해보면 문 의원 지금 대선 후보로 좀 이렇게 물러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자기 과오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도 있었고 했는데 이 전국이 지금
저희도 뭐 예상하지 않았던 그 국정원 댓글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그만 뭐 물로 생각했다가 뭐 120만 건이 됐다가 또 2200만 건이 됐다가 그 내용은 뭐 실체적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증폭되어 오고요. 그걸 또 이게 여당이 이걸 좀 끊어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그냥 밀고 쫓기고 해가지고 이 지금 저 국정원 특위가 국회에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걸 막 뒤로 밀리다가 막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회담에서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난 뒤에 쫓기다가 이 밀리고 쫓겨서 이게 가는 식으로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또 특검을 하게 될 겁니다, 저게. 지금 저희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쾌도난마처럼 빨리 특검으로 밀어놓고요. 그리고 국정은 바로 잡아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일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이거 정말 개혁해야 될 거, 또 규제 완화해야 될 거,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될 거, 국제적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이 좀 협조할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도 좀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얘기는 아직 안 하셨거든요, 조 의원이. 그 본인 섭섭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저는 거품이 대선 직전까지 쫙 이게 부풀어 올랐던 거품이 본인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현실 정치 중심에 있으면서 검증받고 있는 과정이고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거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빠졌습니까?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엄청 섭섭하시겠는데요? 예,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상 그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지금처럼 여야가 이렇게 꽉 서로 부딪혀가지고 전혀 서로 발목을 잡아가지고 서로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시기에 사안에 따라서 이쪽이 오를 때 이쪽 손들어져가지고 정리가 결론이 나게 하고 이쪽이 오를 때는 이쪽 손들어져서 결론이 빨리 나게 지금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묶고 있어가지고 결론이 나게 하는 제3세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지금 갖습니다. 양당 제도가 양당이 서로 협력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이렇게 정부를 풀어가면은 이런 그 기대가 없을 텐데 그래서 못해가지고 그걸 안철수 세력이 잘 구성을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이때는 이쪽이 손들어주고 저쪽 손들어줘서 빨리빨리 정리돼 가고 일이 진행돼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싶은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정치의 연륜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치 세력화도 지지부진하고 사람을 모은다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좀 기대할 만한 분들은 별로 안 모이고 오히려 윤여준 전 의원이라든지 또 김종인 박사라든지 최장집 이런 큰 어른들은 오히려 더 떠나가고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신당 창당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4년 후에 집권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요. 국민들이 15년 집권 이렇게 우리 균형 감각이 있는 국민들이 또 지난번에도 우리 권력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 부족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민주당 야권은 좀 뭔가 자기개혁 핵심해서 4년 후에 집권할 걸 준비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드리면서 입장은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좀 마음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좀 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